안녕하세요. 광순이의 육아노트 광순이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오늘도 아이들과 같이 노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죠? 아이가 혹시라도 말이 느리다면은 아이들에게 평소에 말을 많이 들려주셨을 텐데요. 말이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다면 엄마 아빠 마음에 걱정이 정말 많이 되셨을 거예요. 옆집 아이는 18개월쯤에 말이 트였다고 하는데, 또 말이 늦으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보통 돌이 지나게 되면은 엄마 아빠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돌이 지나게 되면은 간단한 문장도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딱딱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늘어나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언어 발달이 나이에 맞게 잘 되고 있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유아기의 언어 발달이 늦었을 때 다른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걱정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를 말 잘하는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낼 때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세요. 아이 말이 조금씩 트이고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에듀케이션 사이콜로지라는 저널에서 2013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주제는 만 3세 아이들에게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1800여 개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요약해서 낸 결론은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이 언어 발달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상호작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의 질인데 그 질은 서로의 대화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TV를 보면은 여러 전문가들이 대화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대화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질이 얼마나 좋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의 질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발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발달학에서는 컨팅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컨팅전시, 즉 수반성이라고 합니다. 수반성이 높을수록 상호작용, 즉 대화의 질이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수반성이란 뭘까요? 수반성이란 아이의 말에 잘 반응해 주는 것, 또 부모의 말에 아이가 잘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대화를 서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이에게 그 수반성이 높은 대화를 할 때 아이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모두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수반성이 높은 대화란 아이에게 반응을 잘 하는 대화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여기서는 눈맞춤, 몸짓, 그리고 소리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서로에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이가 말 잘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와 눈 맞추며 말하기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의외로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마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비법을 물어보면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일 기본인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쌓여서 좋은 시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눈 맞추며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에게 학교 수업과 같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쌓여가는 기본적인 가르침인 거죠. 눈 맞추며 또 반응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 말은 진짜 쉬운데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집에 가면 이런저런 집안일들이 널려 있고요.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가 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정말 많아져요. 아이가 자꾸 나를 부를 때도 짜증도 내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울고 짜증내면 그때서야 아이를 챙기지 못한 나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호작용하는 것,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따라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아직 말을 잘 못해서 나 혼자만 말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 상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아이가 바나나를 만지면 바나나를 만지고 있네. 이게 바나나야. 되게 맛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눈을 맞추고 표정으로 말하고 또 소리로 말하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해보고 또 그 반응을 아이에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엄마가 일하러 가서 아빠가 너랑 둘이서 놀고 있어. 우리 둘이서 재밌게 놀자.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요. 아이가 말이 통한다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친구처럼 아이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진심 어린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한 진심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를 진짜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정은 틀이 있고 부모는 아이의 교육자예요.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가정의 틀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면 더 이상 아이를 교육할 수가 없게 돼요. 허용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아이에게 설명해 줘야 되고 일상적인 대화는 진심을 담아서 아이와 눈 맞추며 대화하는 것이 그런 아이의 언어 발달을 길러주는 최고의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과 센서리 플레이, 이런 소품들을 활용해서 대화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그냥 대화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산책이나 주변 박물관을 방문해서 놀며 대화하는 것도 좋고요. 밖에 나가면 저절로 할 말이 생기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저희 아이는 4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리나입니다. 자, 여기 크리스마스 양말이랑 이렇게 있죠? 자, 이제 한번 이쁘게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마스 사탕! 귀엽죠? 제 눈엔 귀여워요. 아이가 말도 또랑또랑 잘해요. 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워보고 싶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지내고 있어요. 대신에 낮에는 이제 저희 아이를 많이 돌봤어요. 한 18개월 정도부터 주 2, 3일 정도는 낮에 저랑 놀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 저는 많이 놀러 다녔는데요. 낮에는 차를 타고 국립박물관이나 시립전시관 같은 곳에 많이 갔어요. 아이가 한창 만 30개월이 넘었을 쯤이었나? 아이가 빨리 응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원에 똥박물관이란 곳이 있어서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갔어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똥에 대해서 설명도 해줬어요. 설사똥, 황금똥 이것을 비교해 보기도 했고요. 소똥, 말똥, 코끼리똥, 개똥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그 똥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매일 똥을 싸고 또 닦으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많은 어휘력을 기르게 돼요. 또 생각하는 힘도 기를 수 있고요. 오늘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눈맞춤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진심 어린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 눈맞춤, 몸짓, 소리 이 3가지를 통해서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일상에서 아이와 눈 맞추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아이의 어휘력이 조금씩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